네, 안녕하세요. 이상잡스입니다. 2025년 이상잡스 리뉴얼 시작하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오셨던 분도 그렇고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필요할 텐데요. 왜냐하면 기존의 내용들을 다 보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또 보신 분들 중에서 블로그를 좀 해보고 보는 거랑 처음에 좀 잘해봐야겠다면서 보는 거하고는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해외여행도 많이 가실 텐데요. 처음 여행 갔을 때하고 같은 나라 비슷한 지역을 여러 번 방문했을 때랑 보이고 느끼는 게 전혀 다르잖아요. 처음 가면 한국인들이 소개해주는 관광지나 맛집 이런 데만 가지만 나중에 가면 한국인들이 없는 데만 찾아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블로그를 많이 하셨으면 하셨을수록 사실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다시 보시면 전혀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러기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고통이 될 만한 제 영상을 제가 다시 확인하면서 하는 리뉴얼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워드프레스를 통해서 애드센스로 돈을 버는 일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 이유가 한국인 성향에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꼭 한국은 아닌데 한국과 같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게 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서 이게 정말로 돈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루에 최소 $300가 벌어들일 때까지는 계속 글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사회의 전선에 나오셨거나 혹은 사업을 하다가 뭔가 잘못되셨을 때 이런저런 일을 찾다가 블로그라는 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근데 채널에 있으신 분들은 최소 상위 5% 이상이신 분들이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워드프레스부터 생각하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처음 블로그라고 하면 생각하는 게 바로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그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하시면 확실하진 않은데 블로그로 돈을 번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걸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를 처음 시작하시면 현금으로 돈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현금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막연한 기대가 있다가 뭘 아시게 되냐면 체험단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체험단은요, 이제 대부분은 돈을 받는 건 아니고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되지 않아도 이웃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도 평소에 외식을 할 때 고민을 하거나 돈이 없어서 사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래서 소고기도 공짜로 먹고 돼지고기도 공짜로 먹고 회도 공짜로 먹고 해물탕도 공짜로 먹고 디저트, 파스타, 한우, 족발, 커피, 호텔까지 공짜로 이용하면서 야, 나 진짜 블로그 시작하길 잘했다. 내 주변에 블로그 아직 시작도 안 한 사람들 많은데 정말 좀 안쓰럽기도 하고 내가 이걸 알려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금을 받은 건 아니지만 누가 뭐 하냐고 물어봤을 때 블로그 한다고 하면 보통 얼마 버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현금은 받은 적도 없으면서 내가 먹은 한우, 커피, 호텔, 디저트 이런 거 다 더해 보니까 대충 한 달에 1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블로그 이제 시작했는데 한 150 정도 지금 버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어깨에 뽕이 조금 올라가죠. 근데 그런 생활을 조금 하다 보면요. 나중에 항상 그렇게 좋은 체험담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화장품이나 전자제품을 받긴 하지만 내가 꼭 원하는 걸 받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슬슬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때부터 돈을 받고 싶어지는 겁니다. 근데 현금을 받는 네이버 블로거가 있다는 걸 아는데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주는 돈이 보통 5만 원, 3만 원, 2만 원 이런 거고요. 심지어 그쪽에서 원고를 주면 그걸 그대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지만 네이버라는 것들은요. 이런 거 잘못 올리고 유사하면서 올리게 되면 소위 우리끼리 만들어낸 언어긴 하지만 저품질이라는 걸 바로 날려버리잖아요. 내가 그동안 체험도 하면서 재밌게 했던 내 블로그가 그냥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할 수도 없고 아니 이거 5만 원 받아서 3만 원 받아서 내 블로그 망가뜨려 가면서 한 달에 100만 원이나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내 블로그의 방문자 수는 그 현금을 받는 이런 일은 별로 할 수 없는 블로그 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정직하고 가늘더라도 오래 나중에 성공을 하더라도 안전한 방식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알게 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애드포스트라는 걸 이제 알게 되시는 겁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요. 가운데 앞에 제일 마지막에 광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쓰고 애드포스트라는 걸 달게 되면 본문 상하단과 중간에 애드포스트가 들어가서 이걸 클릭하면 수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직하고 좋은 정보 글을 써도 네이버 상단에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인플루언서라는 게 네이버에 있네 이런 생각을 자세하게 하게 됩니다. 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체험단 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인플루언서까지 돼야겠어 라고 했는데 지금은 인플루언서가 안 되면 돈이 안 되는 것 같은 겁니다. 저도 네이버 인플루언서인데요. 아무 소용없지만 그 인플루언서가 이제 되면 이게 단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떼돈을 벌 수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한 노력을 엄청 하게 되죠.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됐는데 들어가 봤더니 인플루언서가 되면 상위 노출이나 수익이 많이 올라가긴커녕 이제 인플루언서들끼리 네이버가 경쟁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됐다고 하더라도 아주 극소수 외에는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거를 인플루언서가 되는 고생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죠. 이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네이버가 블로거들의 길들이기를 엄청 심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상사가 부하 직원 괴롭히듯이 좀 안 좋은 대표가 부하 직원들의 피만 빨아먹으려고 하듯이 이 블로거들에게 실제로 현금 수익을 대부분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심지어 알고리즘 자체가 조작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느낌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글을 잘 쓰는지 좋은 정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네이버는 이제 손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네이버에서 그 애드포스트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많이 벌어봤자입니다. 많이 벌어봤자 한 달에 1,000만 원 벌까요? 사실 그런 경우 별로 없죠. 뭐 200, 300, 400번은 상위의 네이버 블로거들이 있어요. 이거는 광고 수익 말고 그냥 애드포스트 수익, 네이버 자체에서 주는 클릭으로 버는 수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걸 알고 네이버는 이제 손절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로는 돈 벌 생각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뭘 알게 되십니까? 드디어 티스토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티스토리는 사실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거의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티스토리에는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달 수는 없는데 애드센스라는 광고를 달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애드센스는 애드포스트와는 광고 단가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처럼 인플루언서가 되고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꼭 1등을 해야 되고 네이버 눈치 봐야 되고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월급만큼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이제 티스토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티스토리를 통해서 이미 웬만한 월급보다 많이 벌고 나이도 어리고 뭐 대학생이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엄청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네이버처럼 뭐 인플루언서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다음이었지만 지금 다음 카카오가 됐는데요. 티스토리는 다음 검색 엔진 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45 정도 되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가 한 메일점 내신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다음이 전성시대였습니다. 이 다음이 노출이 되는데요. 티스토리의 최적화라는 게 있는데 엄청 쉬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최적화가 됩니다. 티스토리가 최적화가 되면 그냥 글을 빨리 많이 쓰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음에서 1등을 하는 구조입니다. 뭐 좋은 정보, 좋은 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최적화만 되면 그냥 상위에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 애드센스 광고만 달려 있으면 하루에 뭐 $50, $100, $200는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막 직원들도 두고 블로그를 만들면 만들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다음 티스토리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네이버 애드포스트와는 다르게 애드센스라는 것을 돈을 많이 주는 대신에 광고를 달기 위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이 좀 까다롭습니다. 필승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승인이 나오긴 나오는데 승인이 나오기까지 꽤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수 있어요. 옛날엔 좀 잘 나왔는데요. 요즘엔 점점 기준이 올라가서 그런지 예전보다는 받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승인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최적화 티스토리가 만들어졌죠. 무적입니다. 무적. 글을 쓰면 쓸수록 돈이 막 실시간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일만 하면 돈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최적화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진짜 영원히 갔는데 돈을 막 주웠는데요. 최적화가 이제 금방 풀려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끼리 만들 말인데 저품질이라는 게 걸리게 됩니다. 저품질이라는 게 걸리게 되면요. 아무거나 써도 1등이 되던 글이 블로그의 제목으로 검색해도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까 애드센스 승인 받는 게 엄청 힘든 일이라 그랬잖아요. 최적화돼서 이제야 돈을 벌려고 했는데 저품질이 되면 이 티스토리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생한 애드센스 승인을 버려야 하나 하고 엄청 절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때 뭘 알게 되죠? 인터넷 검색을 엄청 하다가 하위 도메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티스토리 블로그가 있는데 여기 하위 도메인을 계속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티스토리는 제한이 있지만 붙이면 이 하위 도메인들은 기존 티스토리가 애드센스 승인을 받은 상태면 요거는 추가로 승인 받지 않고 바로 애드센스 광고 송출이 되는 거예요. 하위 도메인들 티스토리 최적화 받는 것도 엄청 쉽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수십 개 수백 개 만들어서 돌리는 분들이 계셨죠. 이 하위 도메인 하나에 $100씩만 들어와도 10개면 $1,000. $1,000면 지금 돈으로 하루에 160 정도 되겠네요. 이게 뭐 꿈의 부품이다. 차도 바꿀 수 있고 시계도 하나 사야 되고 그 이사양 잡스가 맨날 맥북 사라고 했는데 버티고 있었는데 맥북 에어가 아니라 프로를 사야 될 것 같고 스피커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위 도메인 열심히 만들어서 최적화 만들고 글을 막 쓰기 시작하죠. 근데 이상하게요. 하위 도메인에도 저품질이 걸리는 겁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기존 도메인에 저품질이 걸렸었기 때문에 하위 도메인에 저품질이
저품질이 걸릴 건 예상은 했지만 괜찮아. 왜냐면 하위 도메인 계속 만들어서 광고 송출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하위 도메인 전부 다 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100개면 100개 전부 다 저품질이 걸린 겁니다. 다음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를 저품질을 매길 수 있을까? 내가 뭐 잘못했나? 라고 싶지만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우리끼리 만든 말이지만 펍밴이라는 현상입니다. 애드센스는요 계정마다 고유의 펍 코드라는 게 있어요. 뒤에 숫자가 막 붙는데요. 예전에 티스토리가 저품질을 줄 때는 티스토리 도메인 주소 단위로 줬습니다.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은 이 펍 코드가 들어간 모두 똑같은 코드가 들어갔겠죠. 같은 애드센스 계정이니까 이 코드가 들어간 사이트는 하위 도메인이고 기존 도메인이고 사이트를 100개, 1000개, 10,000개 만들어도 만들자마자 그냥 상위 노출을 안 시켜주는 블로그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제 돈도 아직 못 벌어봤는데 엄청난 좌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센터도 연락해보고 인터넷 게시판, 유튜브, 구글 찾아봤는데 말이 다 다르고 결국에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사실 요 티스토리로 다음 노출을 할 때 하는 생각은 뭐냐면 구독자님과 멤버십 회원님들이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티스토리랑 최적화로 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이 하신 거냐면 저 영어 못하죠? 되게 쉬운 단어만 쓰잖아요. 쉽고 빠르고 엄청 많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티스토리를 하신 겁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 쉽고 빠르고 그것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이거 예전엔 가능했어요. 티스토리 초대장 받아가지고 아무나 가입 못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정말 가능했는데 그때 아무도 몰랐죠. 아주 극소수만 조용조용 하고 있었는데 누가 이거 막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바보 멍청이처럼 티스토리가 돼버린 거예요. 요랬는데 이제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유튜브 막 찾아보고 하니까 이세양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안정적이고 꾸준한 노출과 수익은 어렵다. 그래서 구글에 상위 노출돼야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 하루에 $300라 그러고 잠잘 때 $200 번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시는 겁니다. 차분하게 펍밴을 당한 충격과 공포를 가라앉히고 그래 그 말처럼 나도 정석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하면서 티스토리를 다시 제대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때는 새로 승인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최저가 노출할 생각도 없고 네이버에 길들이기에 놀아날 생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글에 노출만 되면 되는데 이때는 정상적이고 아주 좋은 글만 쓰면 됩니다. 정보성이 좋은 글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글을 정상적으로 잘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안 들어오는 것 같더니 꾸준히 들어오고 구글에 키워드로 쳤을 때 상위에 랭크도 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시점에 드디어 애드센스 수익이 $10가 넘어갔어요. $10가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핀 번호라는 걸 보내줍니다. 이제 구글에서 내가 정말 존재하는 사람인지 수익을 보내줘도 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려고 종이로 된 우편이 날라와요. 집 주소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드센스 만드실 때요. 집 주소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이거 이제 잘못 받으면 못 받으시니까요. 제대로 받으셔야겠죠. $10가 넘어가서 핀 번호가 발생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주소를 제대로 적었나 하니 불안감이 어마어마하게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 안 오고 두 달이 지나도 안 오면 인터넷을 엄청 검색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시죠. 근데 결국엔 오거든요. 핀 번호를 받으면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계정 소유자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10가 됐을 때 입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입금은 최소 $100부터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제가 $100 밑으로는 안 벌어봐가지고 월 $100입니다. 넘으면 이제 통장에 돈이 실제로 달러가 꽂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다시 마음이 확 올라오죠. 아, 내가 이렇게 지금 벌써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해도 이세양 잡스가 말한 것처럼 구글을 대상으로 하니까 월 $100가 해서 나한테 실제로 돈이 들어오네. 이대로 꾸준히 하면 $100가 $200 되고 $300 되고 뭐 이런 거 블로그 두세 개 운영하면 하루에 뭐 $500, $1000도 가능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다시 부품 꿈을 꾸셔야겠죠. 기타도 사야 되고 마이크도 사고 헤드폰도 사서 유튜브도 해볼까? 다시 자동차 알아보고 막 그렇게 하십니다. 세무사도 알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는데 이러는 와중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티스토리가 원래 별개로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이라는 곳에서 인수를 했어요. 근데 카카오라는 곳에서 다음을 먹었죠. 그리고 카카오가 다음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티스토리에다가 이상한 행동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티스토리 사용자들이 꽤 많은 비중으로 애드센스 계정 정지도 당하고 광고 송출이 중단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 와중에 아주 참담한 행동을 하는데요. 카카오가 강제로 우리의 블로그에다가 자신
자신들의 광고를 달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기본적으로요. 블로그가 이렇게 있으면 광고 클릭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 이 최상단입니다. 이 최상단에는 우리가 우리 광고를 넣거나 혹은 우리가 본문 글을 디스크립션이라는 서두를 쓰고 그 다음에다가 광고를 넣죠. 왜냐면 제일 위에 넣는 건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위험성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티스토리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냐면 우리 블로그 제일 위에다가 자기들이 승인받은 애드센스 광고를 삽입해 버리는 겁니다. 티스토리에서 하루에 돈이 $50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 중에 $35는 제일 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의 70%에 가까운 돈을 티스토리가 강제로 가져가는 겁니다. 선택도 하지 못해요. 나 이걸로 차도 바꾸고 시계도 사고 집도 사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엄청난 만행에 충격에 빠졌죠. 그게 저와 저희 구독자들 모두가 겪은 일입니다. 저는 애드센스 승인받은 티스토리가 엄청 많았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았는데 전부 다 삭제해버렸어요. 저와 같은 선택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삭제했는지는 제가 영상에 남겨드렸는데 나중에 리뉴얼이 이어질 때 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내가 지금 돈을 하루에 $100, $50 벌고 있는데 나중에는 $1000, 막 $1500, $2000 하루에 벌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하루 $2000면 한 300 정도 되고 뭐 한 달에 뭐 1억 정도 벌 생각을 애드센스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세금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1억의 70% 한 6, 7천을 티스토리가 가져간다고? 절대 할 수 없는 게 티스토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망연자실 내가 진짜 이제야 내 직업을 찾은 줄 알았는데 또다시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할 줄 아는 게 블로그를 하긴 해야 되는데 티스토리는 도저히 못하게 네이버는 당연히 안 되는 거 알고 엄청 어렵다가 기존에 티스토리를 하면서 그런 걸 봤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 블로그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워드프레스라는 거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외국은 당연히 많이 하고요. 한국에서도 고인물들은 워드프레스를 한다는 거예요. 월 이용료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티스토리로 1억 벌 수 있는데 워드프레스를 왜 해? 이러고 아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아무도 강제로 내 블로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걸 해야겠다는 생각. 왜 그 고수분들이 이걸 했는지가 딱 머릿속에 번뜩하고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워드프레스를 시작해야겠죠. 저나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지만 블로그 좀 해보신 분들 또 스스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원래. 근데 그렇게 해야 성공하시는 게 맞아요. 다른 사람 말 듣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안 시키면 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돈 꼭 아니더라도 무언가에 있어서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드프레스를 알아보려고 하니까 엄청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뭐 호스팅이라는 것도 해야 되고 서버도 있어야 되고 도메인도 있어야 되고 도메인은 2차 도메인도 해봤으니까 익숙하시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가격이 엄청 많은 겁니다. 나는 똑똑하니까 제일 가성비 좋은 저렴한 걸로 내가 티스토리 때는 공짜로 한 것 같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의 그 어떤 호스팅 업체 한 달에 몇천 원 밖에 안 하는 호스팅 업체를 선택을 하죠. 그래서 워드프레스를 아주 가뿐하게 만듭니다. 근데 워드프레스를 만들고 나니까 뭐 이것저것 설정할 게 엄청 많아요. 알고 봤더니 티스토리가 해자였던 게 돈도 안 받으면서 각종 웹사이트에 요구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다 티스토리에서 해주고 있더라고요. 검색 엔진에 노출되기 위한 거 그리고 뭐 SSL이라는 보안 설정이라든지 티스토리 용량 제한도 없었죠. 이 워드프레스를 이용하고 그 싸구려 한국 호스팅을 이용하다 보니까 뭐 사진도 마음대로 못 올리고 조금 올리다 보면 나중에 용량 추가해야 된다고 막 경고 날라오고 그리고 또 뭔가 할 때마다 계속 추가 옵션 요금을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내가 이거 잘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 달에 뭐 몇백 원, 뭐 몇천 원 줬는데 이런 거 옵션 필수 옵션들을 넣다 보니까 이게 몇천 원이 아니고 이제 나중에는 얼마 내야 될지 가늠도 안 되는 거죠. 이 싸구려 호스팅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성향을 알고 장사를 진짜 잘하는 게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처음 결제할 때는 그렇게 저렴하더니 나중에 기간 연장할 땐 가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티스토리나 이런 데서는 자동으로 됐던 ADX, TXT나 혹은 애드센스 광고 송출하려면 헤드랑 헤드 사이에 광고 넣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플러그인 설치해서 넣고 이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안 해봐서 이 싸구려 호스팅에 돈을 옵션을 조금씩 주면서 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했는데 어느 날 돈을 잘 벌어다 주고 있는 그리고 매달 내가 이용료를 내고 있는 워드프레스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저것 잘 해보려고 플러그인도 깔고 특히 HTML 본문에 있는 부분을 막 수정하는 거예요. 예쁘게 만들려고. 이러다 보니까 웹 디자인 전문가도 아니고 심지어 서버 전문가도 아니고 만지다 보니까 어딜 만지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돼요. 뭐 검색도 안 되고 워드프레스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의지의 블로거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엄청 찾아보고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검색을 엄청나게 해보지만 전혀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싸구려 호스팅에 연락해봤자 도움 주지 않죠. 뭐 저 같은 유튜버한테 물어봤자 저도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저는 그런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 저는 그냥 이거 사용하는 유저일 뿐입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어다 주고 있던 워드프레스, 카카오에서도 간섭하지 못하고 네이버도 간섭하지 못한 그나마 공평한 구글에서 차근차근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던 이 워드프레스를 내가 이제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상태,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좌절에 겪죠. 이 과정, 워드프레스가 망가지고 나서 이걸 복구하려고 강한 확신을 갖고 간절하게 노력한 과정이 한두 달 걸립니다. 이때 안 되는 거를 깨닫고 이제 워드프레스를 버리고 블로거를 포기하고 다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거나 직장을 알아보거나 개인 사업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정말 대단한 분인 거예요. 혼자서 그것. 블로그는 아무도 안 알려줘요. 혼자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도 돈은 좀 벌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몸이 쇠약해져도 할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저 같은 유튜버들이 권하는 게 뭐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 블로그나 워드프레스를 사용하는 유저라고 그러죠. 전문 영역, 프로그래밍 하는 분들의 영역, 서버 관리자들의 영역은 그들의 영역인데 그것마저 우리가 비용을 내지 않고 사용하려고 하면 서버 관리자나 프로그래밍이나 웹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은 줘야 됩니다. 특히 이게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최소한의 지출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소개하는 것 중 하나가 클라우드웨이즈라는 호스팅 업체입니다. 이 호스팅 업체는 몇천 원은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다고 엄청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지금 안정권에 들었으니까 임대료니 뭐 기자재 비용이니 이런 거에 비교해서 저렴하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에요. 이걸 왜 추천드리냐면 속도가 엄청 빠른 서버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짜잘한 옵션들이 있잖아요. 뭐 SSL이나 복구 옵션이나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건 돼야지 하는 옵션들이 다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기존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되새려 보면 워드프레스 왜 포기하고 다른 직업 생각했습니까? 워드프레스가 망가졌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특히 찾을 수도 없고 내 주변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서버 쪽 문제와 웹사이트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클라우드웨이즈에서 24시간 대응을 해줍니다. 고객센터가 채팅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망가뜨린 거 수준이 있잖아요. 초보와 어린아이 수준이죠. 이러한 것들은 클라우드웨이즈에서 전문가들이 상담으로 거의 복구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복구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의 워드프레스를 갖고 있는데 이 100을 그냥 100으로 못 살려도 복구를 사용하시면 95 정도는 살릴 수 있어요. 이러면 상관없잖아요. 이런 거를 해주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운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클라우드웨이즈를 쓸지 말지는 개인적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생하시지 말라고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클라우드웨이즈 통해서 워드프레스를 시작하셨고 아주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돈을 벌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구글 노출에 대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히 티스토리나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다가 워드프레스를 하시게 되면 구글에서 노출되는 거잖아요. 티스토리는 다음 거였고 네이버 블로그는 당연히 네이버 블로거였을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블로그들이 더 쉽고 빠르게 노출되도록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차별을 한다기보다도 자신들이 잘 아는 거니까 잘 맞는 겁니다. 근데 워드프레스나 구글은 그런 게 없어요. 자기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검색 환경에 자신들이 돈을 버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에 글을 쓰다 보면요, 처음에 구글에 내 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상위 노출은 그냥 어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잖아요. 왜냐면 티스토리나 네이버 블로그를 했을 때 글을 쓰자마자 어딘가에는 빨리 노출됐던 경험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워드프레스가 구글에 노출되는 그 기간이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먼 길 가실 때 처음 가는 길은 엄청 멀죠. 두 번째 가면 조금 줄어듭니다. 세 번째 가는 길은 더 줄어들어요. 갔다가 오는 길도 줄어들고 두 번 갔다 오면 더 줄어들고 세 번 갔다 오면 길이 더 줄어들죠. 왜죠? 가본 길이니까 그런 겁니다. 실제로 100km가 80km 거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워드프레스로 구글 노출을 처음 해보시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런 말을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도 이제 잘 안 믿기고 답답하니까 엄청 검색을 해봅니다. 그럼 인터넷에 이런 단어를 발견하시게 되죠. 샌드박스 기간이 있다. 뭐 알지도 못하는, 이 샌드박스는 원래 여기다 쓰는 단어는 아닌데요. 6개월, 뭐 3개월이라는 샌드박스 기간이 있어가지고 워드프레스를 처음 만들면 구글에서는 이 정도 기간, 6개월의 기간 동안은 노출 안 시키는 기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카더라
만도 못한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시고 워드프레스를 만드시고 불과 얼마 뒤에 구글에 노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글을 썼는지 어떤 키워드인지에 따라서 노출이 안 되는 거지 샌드박스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이겨내고 글을 꾸준히 쓰시면 이제 구글에 자신의 키워드들이 상위에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기 시작하죠. 하루에 드디어 다시 1달러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더니 어느 날은 하루에 10달러가 들어오게 되고 어떤 날 다시 6달러로 떨어져서 막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댓글도 달아주시고 저는 질편 드리니까 댓글 다셔도 됩니다. 10달러에서 6달러로 떨어졌는데 제 블로그가 망가진 건가요? 제 워드프레스 망한 건가요? 구글한테 찍혔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찍힌 거 아닙니다. 어느 날 다시 36달러가 되고 어느 날 100달러가 되고 이 100달러에서 수익이 이제 안 떨어지는 거죠. 이거 하루 금액이에요. 어느 날 200달러가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좋은 얘기인데 요 정도까지 오시면요. 여러분은 이제 하루에 얼마 버는지 안 세게 됩니다. 보세요. 오늘 내가 하루에 300달러가 들어왔어요. 다음날 하루에 400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날 하루에 250달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190달러가 들어왔죠. 그리고 그 다음날 560달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600달러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다음날 400달러가 들어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확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365일 이 금액이 300에서 500 갔다가 400 갔다가 500 갔다가 600 갔다가 190 갔다가 하면 이거 여러분 매일 보실 것 같으세요? 예, 안 봐요. 매일매일 하다 보면 안 봅니다. 어느 날 봤는데 100달러가 1000달러가 돼 있고 뭐 1000달러가 100달러가 돼 있고 뭐 5000달러가 돼 있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확인하는 거지 금액이 이렇게 안정기에 접어들면 확인 안 합니다.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 경험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애드센스는요 수익이요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갔다가 확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쭉 갑니다. 여기가 아까 말한 그 구간이죠. 주식 그래프 같죠? 네, 박스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확 올라가죠. 그래서 또 올라갑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굳이 이 구간에서는 수익을 확인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니까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오니까 기분은 좋지만 내가 얼마 버는지를 알고 있는 거랑 매일 확인하는 거는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세요. 애드센스는요. 처음에는 글을 써도 돈이 이렇게 조금 들어옵니다. 시간과 돈을 바꾸는 나라에서 못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빵원은 아닌데 빵원과 가까운 수익을 법니다. 내가 일을 해도 하루에 일당 한 12만 원, 13만 원을 받는데 막 150원, 300원, 20원 이렇게 버니까 아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수익이 쫙 올라가요. 그래서 30달러가 되는 거죠. 쭉 갑니다. 쫙 올라가요. 100달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애드센스인데 요 구간 변화가 없는 구간을 못 버티는 겁니다. 이걸 버티시는 분들은 이 계단식 상승이 계속돼서 요 끝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구간까지 가시게 되죠. 근데 이렇게 가시는 분들의 특징은 이게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이제 500달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정도 되네요. 나는 2천만 원이면 진짜 예전에 벌던 거에 비하면 너무 많이 버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글을 쓸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을 안 쓰고 자꾸 쉽니다. 나중에 쉬니까 아무리 쉬어도 한 달에 1,500만 원, 2천만 원이 들어오네. 일을 아예 안 해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을 안 쓰게 되고 나중에 정말 써야 될 때도 쓰기 싫은 시간이 오거든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내려가요. 1,500에서 2천만 원 구간은 항상 들어왔는데 어느 날 1,300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회복이 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1,100에서 1,200만 원 구간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드센스 블로그를 제가 리뉴얼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애드센스 블로그는 글을 써도 수익이 안 올라가고 글을 쓰지 않아도 수익이 바로 내려가진 않는데 계속 글을 쓰지 않으면 올라가지도 않고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워드프레스로 구글을 상대로 하는 애드센스 블로그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글을 계속 쓸 수 있는 게 뭔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글을 계속 쓰면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 글을 계속 쓰지 않으면 여기서 올라가지도 않고 올라갔다가도 내려가게 되는 구조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워드프레스 블로그, 저와 하는 블로그는 뭐 지름길, 꼼수, 필승법 이런 거를 말씀드리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만 알고 있는 쓰면 돈이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제가 이제 블로그로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1, 2억 정도 받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제가 누구처럼 한탕하고 잠적하고 숨으면 되는데 저는 그런 거 엄청 싫어하고 그러고 살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사람들 만나면서 살고 싶고
그리고 이미 저는 관계망이 엄청 넓어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억지력을 작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글을 계속 쓰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글을 써야 될지,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는 리뉴얼에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자, 요 다음 얘기 들려드릴까요? 저 같은 경우인데요. 블로그를 이제 좀 오래 하시고 나서 블로그 수익이 안정되고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부담이 안 된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오늘 블로그 글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뭐 앉아서 억지로 하루에 글 3개, 하루에 글 하나 이렇게 정해놓고 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막 10개, 20개 썼습니다. 말씀드렸죠? 허리 나가고 손목 나가고 눈 나가고 다리 나가고 다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의자도 엄청 비싼 거, 모니터도 엄청 비싼 거, 맥북도 일부러 사용하고 트랙패드도 놓고 사용하거든요. 그 이유가 처음에 블로그를 좀 공격적으로 키울 때는 글을 하루에 20개, 25개 쓰는 거는 일상적인 일이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 거는 지금처럼 하는 방법을 스스로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는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한 거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쓰냐면 글을 안 쓰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글을 꼭 써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쉬려고 한 날이었다고 해도, 아무리 재미있는 걸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운동을 하다가도 그걸 써야 할 때는 당장 못 쓰면 아이폰에 체크라도 해놓습니다. 샤워하는 중이라면 키워드라도 녹음해놔야 돼요.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써야 될 것들이 있으면 절대 미루지 않아요. 주로 저는 영상 편집용 맥북을 쓰는데 맥북 에어를 갖고 있는 이유가요. 글밖에 안 쓰지만 블로그 하는 데는 맥북 에어가 최고라서 그런 거예요. 맥북 에어는 특히 배터리도 닳지 않아가지고 갖고만 다니면, 제가 일 때문에 해외도 많이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찌됐든 저 맥북 에어 하나만 있으면 내가 글을 써야 될 때 쓸 수 있는 환경을 어디서든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어디 외국을 나갔든 너무 재밌든 어쨌든 간에 숙소가 어쨌든 간에 글을 씁니다. 이 방식은 절대 고집하고 있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쓰면 수익이 된다는 확신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기부여도 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계속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저랑 유튜브에서 만나서 블로그를 하시면서 사실 종착지라고 말하면 하루 $300가 아닙니다. 하루 $300는 기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외부로만, 소통도 아니고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고 댓글로만 답변 드리잖아요. 일방적인 소통 채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결과가 하루 $300가 기본이고요. 제 손을 떠난 종착지는 이제 세무사에게 매달 돈을 내시고 1년에 작게는 한 번, 크게는 2번 추가 비용을 내시면서 매출이 올라갈 때마다 세무 비용이 올라가는 거를 걱정도 하지만 세무사에게 주는 돈이 세상에서 제일 안 아깝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여러분이 이제 저를 졸업하실 순간입니다. 세무사와 깊은 고민을 하는 그때까지 계속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리뉴얼이기 때문에 제가 세세한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뉴얼에는 오늘같이 긴 영상들은 아닐 거예요. 제가 최대한 몇 개의 영상들을 압축해서 보기 좋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분 좋은 말씀 드리자면, 세무사를 끼고 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 사업가로서의 대표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돈을 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과소비하고 허세 부리고 이런 게 아니라 사업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의 구조가 엄청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동할 때 쓰는 수단들,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의 한계가 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다 사면 사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이런 순간이 옵니다. 요때 또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있는 순간인데, 그 부분까지 가시기를 응원하면서 오늘은 최대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워드프레스 있잖아요. 클라우드 웨이즈에서 만드시는데 모양이 좀 바뀌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아니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 입장이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양만 조금 바뀌어도, 위치만 조금 바뀌어도 엄청 불안하고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제가 출장 겸 휴가를 가는데 미리 클락이나 마이리얼 트립에서 어떤 서비스를 예약하고 가려고 했더니 그 나라를 잘 아시는 분이 가면 그 호텔에 다 투어 있으니까 그냥 가서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겠죠. 그분 입장에서는 매우 쉬운 거지만 저는 엄청 불안합니다. 안 해봤으니. 물론 저는 그냥 가는 편이라서 가서 한번 부딪혀 보기로 했는데, 그것처럼 워드프레스가 이제 발전을 하고 또 기존에 벌처 서버가 빠졌는데 다시 들어왔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혼란을 느끼실 것 같아서 아주 간결하게 클라우드 웨이즈에서 워드프레스
워드프레스 만들고 도메인 연결하고 이 부분을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더 길게 안 끌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최근 제 영상들에 보면 들어갔을 때 채널명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거든요. 더보기를 누르시면 워드프레스 클라우드웨이즈 바로 시작 링크라고 있어요. 요번에 제 프로모션이 좀 올라가가지고 전엔 1개월 20% 할인이었는데 이번에 2개월 20%로 바뀌었습니다. 요 링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 밑에 프로모션 코드 있잖아요. 제 개인 코드인데 요거를 선택하시고 커맨드 C나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해 놓습니다. 요거를 입력해 할인 받으시니까요. 뭐 이거 넣는다고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할인만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선택해서 먼저 복사 컨트롤 C 커맨드 C 누르시고 제 메인 링크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컬러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스타트 프리 누르시고요. 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죠.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진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왼쪽 밑에 원래 그냥 프로모 코드라고 있었는데요. I have a promo code라고 돼 있죠. 저는 영어 잘 못합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아까 복사한 그 프로모션 코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나 맥북의 경우에는 두 손가락을 터치하신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됐습니다. 이 파란색 체크 표시 되면 되지요. 여기 안 나오고 계속 빨간색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스페링이 하나 틀렸거나 그러진 않으실 것 같은데 L을 대문자 I로 적으셨거나 뭐 이런 식이죠. 똑같아 보이는데 사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앞뒤로 공백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코드가 정확하게 들어갔다고 안 나오거든요. 이 레퍼럴 문제가 이게 좀 어뷰징이 심해가지고 잘못 넣으면 한 1시간은 아니고 한 몇 분 정도 코드가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확히 입력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한 15분이나 20분 뒤에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 하는 조치니까요. 뭐 저도 그렇고 이해하는 걸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라스트 네임이 성이고 퍼스트 네임이 이름인데 여기 뭐 꼭 실명 안 넣으셔도 됩니다. 네, 상관없으니까 적당히 넣으시고요. 잊어먹지 않을 만한 걸로만 넣으시고 이메일 주소는 정확히 넣어주시고요. 여기 비밀번호 꼭 쓰셔야 되는 거니까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 밑에 조건에 맞는 최소 8자 60자 이내로 넣어주셔야 되고 최소한 하나의 소문자 최소 하나의 대문자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숫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수문자는 요거 안 하네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적으시면 하나씩 초록색으로 바뀌니까요. 맞춰서 적으시면 되겠네요. 체크 표시는 눌러보시면 별거 아닙니다. 뭐 상관없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땐 클라우드웨이즈에서 알고 싶은 정보인 것 같은데 우리 일단 블로거로 하시고요. 그리고 한 달에 얼마 쓸 수 있는지인데요. 제일 작은 거 하셔도 되고 큰 거 하셔도 되는데 큰 거 하면 아마 연락 오실 겁니다.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돈을 많이 쓰면 연락이 옵니다. 근데 지금은 $50 정도 이것도 정보를 주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 agree 누르시고 스타트 프리 하면 되고요. 그리고 질문 주신 것들 중에 구글 아이디로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됩니다. 구글 누르시고 네, 구글 아이디로도 만드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똑같이 비밀번호 원하시는 만큼 넣어주시고요. 더 간단하죠. 블로거 이건 구글 아이디로 할 때 모습입니다. 똑같아요. 뭐 적은 걸 해주시고 프로모 코드 나오는데 여기다가 똑같이 이사 클라우드 쳐주시면 체크 표시 나오고 I agree 하고 컨티뉴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 할 때마다 만들어야 돼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웰컴 투 클라우드웨이즈 나오잖아요. 서버 관리를 자신들에게 맡겨서 시간과 돈을 아껴라. 이거 진짜입니다. 여기 지금 국내 호스팅 업체들 중에 뭐 2,000원, 3,000원 이런 거 있는데요. 시간과 돈을 버리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 돈 못 버는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돈 버는 사람들이 클라우드웨이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들어보시면 여기다 지불하는 비용은 시간과 돈을 가장 아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어플리케이션을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호스팅 하나 또 서버 하나 구축하시면 보통 그 저렴한 것들은 워드프레스 만드는 게 몇 개 제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들 때마다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여기는 서버 용량 내에서는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그러니까 모든 시도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 그 점들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진짜 웃긴 건데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좀 서버 상태가 별로 안 좋은 호스팅 업체들이 있잖아요. 6개월치나 1년치를 한 번에 받아요. 저도 국내 업체를 쓰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얼마나 안 좋은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돈을 미리 냈습니다. 근데 보통 1년치나 6개월치 저는 1년치를 내고 쓰는데 제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하는 겁니다. 그 서비스가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근데 클라우드웨이즈는 한 달치도 아니고 그냥 하루 혹은 사용한 만큼만 하고 끊어도 거기까지의 돈만 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한 달을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블로그를 못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한 달이나 6개월씩 돈을 다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열흘 사용했으면 열흘치 돈만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SSL 무료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무료인 게 당연한 것 같지만 무료가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냥 처음에 시작 비용만 3,000원, 6,000원 이랬는데 500원, 뭐 빵원 이랬는데 뭐 하나 만들려고 하면 돈이 계속 붙는 경우, 이런 말 죄송하지만 현대기아차에 옵션 넣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기분 나쁘게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라우드웨이즈는 그런 거 없이 최고의 서비스를 얻을 수 있어요. 스타트 나우 누르시고요. 이렇게 처음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게 다 하고 나서 밑에 런치 나우를 누르면 바로 돼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밑에 영어를 보시면 저 영어 못해요. 아는 단어만 보고 눈치로 맞추는 겁니다. 이게 처음 이 서버를 무료로 시작하려면 먼저 확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눈치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맨 위에 보면 우리가 적은 이메일로 보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아는 단어만 읽으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가보시면 계정을 활성화하는 메일이 와 있습니다. 이제 이걸 누르시면 그 다음부터 제대로 작업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입한 이메일로 오셔서 로그인 앤 액티베이트 요거 누르시면요, 이런 화면으로 바뀝니다. 오른쪽 밑에 런치 나오고 생겼잖아요. 요거 안 하고 하면 처음에 2번이라 하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안도 점점 강해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면에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제일 위에 워드프레스라고 선택하시고요. 이게 버전이 조금씩 바뀝니다. 워드프레스도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 영상 이후에 다시 버전이 나오더라도 최고로 높은 버전 하시면 되고, 이건 이름 그냥 정하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놔두셔도 되고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입니다. 서버 안에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워드프레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거는 몇 번 해보시면 익숙해지시니까요, 걱정 마시고. 밑에 서버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 아마존 건데 익숙하시죠? 많이 비싸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도 좀 유명한 건데 많이 비쌉니다. 우리 같은 개인들이 쓸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뭐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디지털 오션이나 벌처 중에 사용하면 됩니다. 둘 중에 뭘 사용하셔도 되는데 전통적으로 이 두 개가 가성비가 좋은 걸로 유명하고 성능도 괜찮습니다. 근데 서버 위치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한국에 살잖아요. 한국에 서버가 있는 서비스를 사용하면 좋겠죠. 벌처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벌처를 선택하시고 밑에 보면 로케이션이 있잖아요. 로케이션 눌러보시면 아시아 퍼시픽에 서울 눌러보시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디지털 오션보다는 벌처를 추천드리는 거고, 가격은 디지털 오션이 4기가가 54달러, 벌처가 60달러거든요. 그러면 한 5,000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5,000원을 아낄 것이냐 아니면 5,000원 더 주고 제대로 할 것이냐. 2기가로 선택하면 30달러고 디지털 오션은 28달러, 한 3,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해드리면 디지털 오션과 벌처 둘 다 선택하실 수 있을 때에는 일단 벌처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 부담되시는 분들은 하이로 선택하시고 2기가 선택하시고 로케이션은 서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케이션은 무슨 의미냐면요, 아주 크리티컬하진 않은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블로그를 보는 독자, 내 블로그에 들어오는 검색자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한국을 대상으로 한다면 서울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다, 오사카 선택하시면 됩니다. 싱가포르 대상이면 싱가포르 선택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블로그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전 세계에서 들어옵니다. 저도 오늘 왠지 모르겠는데 괌에서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주로 내 블로그에 들어오는 대상자가 누군지를 어느 정도 추정하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 선택하셨으면 오른쪽 밑에 런치 나우 누르면 바로 생성이 됩니다. 누른 다음에 서버가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만드는 시간이 몇 분 남았는지 표시가 되니까 걱정 마시고요.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이어지는 도메인 작업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격을 보시면 한 달에 30달러, 그리고 시간당 0.0446달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좋은 서비스는 내가 사정상 운영을 안 하기로 했거나 이 서버를 만들었는데 서버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한 달이나 뭐 6개월이나 뭐 1년치 돈을 미리 낸 거를 못 돌려받는 게 아니라 시간 단위로 돈을 사용하고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정상적인 서비스라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만든 BBB 서버는 다 만드는데 13분 걸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13분 제가 기다린 다음에 다시 이어서 순서대로 만드는 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3분이 지나고 나면 서버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서버가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위에 서버 안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 만드시면 워드프레스 여러 개 만드실 수 있고요. 용량 내에서 무제한이니까 추가로 옵션질이라고 하는 치사한
행동 우리가 당하지 않고 당당하고 정당하게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서버 안에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셔가지고 AAA라고 만들어졌잖아요. 요거를 클릭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제일 위에 보면 2시간 23분 45분 28초 이렇게 쭉 줄어들잖아요. 요게 이제 무료 버전을 3일간 쓸 수 있는데요. 요거 지나면 이 시간을 들여서 구축해 놓고 또 글도 쓰셨다면 이런 것들이 전부 날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써보고 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기보다 지금 바로 결제 수단을 입력해 놓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이 집에서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는데요. 열심히 해놓고 조금 바빠가지고 어디 갔다 왔는데 이거 업그레이드 안 해놔가지고 기존에 만들어 놨던 글들 워드프레스 다 복구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업그레이드 마이 어카운트 있잖아요. 이걸 누르셔가지고 네, 여기 페이먼트 앤 어드레스 있잖아요. 여기다 정보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코리아 치시면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선택하시고 여기 영어로 주소를 넣으셔야 되는데 이거 잘 모르시면 네이버 같은 데 가셔가지고 본인 주소 치시고 영어로 라고 바꾸시면 집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포스탈 코드는 우편번호니까 외국은 우편번호를 꼭 넣더라고요. 한국은 잘 안 넣잖아요. 편지 보내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요거 안 넣으면 비용이 조금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우편번호 넣으시고 나머지 도시 아시죠? 여기는 뭐 무슨 도, 저는 강원도 강릉시, 나머지 주소 쭉 넣으시고 여기는 이제 카드 정보인데요. 꼭 정확하게 넣으셔야 됩니다. 똑같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넣으시고 여기 강릉시, 강원도 우편번호 넣으시고 나머지 주소 넣으신 다음에 폰 넘버는 저희는 한국이니까 82잖아요. 그래서 쭉 내리시면 여기 코리아 있죠. ABC 순이니까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하시고 여기 핸드폰 번호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회사 하실 분들만 넣으시면 되고요. 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다 되는데요. 이거를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달러가 결제됐다는 문자가 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니까 취소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런 문자가 오지 않거나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요즘에 하도 보이스피싱이 많아가지고 카드를 해외 결제를 막아놓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결제가 막혀져 있지 않는 카드로 하셔야 되고 혹시 카드가 없으시다면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해외 결제 풀어달라고 하신 다음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일단은 꼭 해놓으세요. 꼭 카드 정보 입력해 놓으시고 그런데도 좀 불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 검색 엔진 특히 구글이든 네이버든 네이버는 조금 어설프긴 한데 구글 같은 경우에 상위 노출이 됐어요. 근데 서버가 결제가 안 돼가지고 검색을 해서 들어갔는데 서버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순위가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서버의 비용을 내고 유지하는 것, 서버가 다운되지 않는 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렴한 서버 쓰시지 말고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티스토리 서버도 엄청 불안정합니다. 그런 서버 말고 믿을 수 있는 이런 클라우드 웨이지를 통한 서버를 쓰시길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꼭 입력해 두시고 그리고 한 가지 안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왼쪽에 펀드라고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다가 돈을 카드 결제 말고도 미리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카드가 결제가 안 됐거나 했을 때 이쪽에서 돈을 빠져나가게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벌처 2기가 하신 분들은 30달러였으니까 넉넉하게 60달러 정도 넣어 놓으시면 혹시 카드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최소한 2달 정도는 서버가 다운되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꼭 하세요. 저도 꼭 해놓습니다. 네, 다시 여기 왼쪽에 메뉴에서 두 번째 보시면 마이 어플리케이션 있거든요.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요. 빈 공간 한번 누르시면요. 여기 쭉 보시면 맨 위에 액세스 디테일이 있고 중간에 어드민 패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패스워드 있잖아요. 요거를 복사하세요. 그리고 어드민 패널에 이 화살표 모양을 누르시면 방금 만들어진 워드프레스에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유저네임은 아까 이메일 주소 쓰시면 되고요. 패스워드는 방금 전 복사한 거, 네, 여기 밑에서 복사한 거 있잖아요. 요거 붙여 넣으시면 되는데요. 유저네임은 여기 바로 위에 있죠. 로그인 하시면 네, 이렇게 워드프레스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워드프레스가 이렇게 쉽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왼쪽 위에 비지 사이트라고 있는데 요거 누르시면 지금 현재 샘플로 만들어진 워드프레스,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제 자신의 워드프레스를 구성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왼쪽 위에 있는 버튼 누르시면 대시보드로 돌아가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왼쪽 밑에 세팅 들어가셔서 제너럴 있습니다. 좀 답답하지,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사이트 랭귀지라고 있는데 요거를 쭉 올리시면 한국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다 바꿔서 세이브 체인지스 해놓으시고요. 자, 이 상태까지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아주 마음이 푸근하죠.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일 위에 여기가 바로 우리 클라우드 웨이즈 주소입니다. 근데 이게 클라우드 웨이즈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도메인 주소인데요. 이게 하위 도메인이잖아요. 점이 있고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걸 갖고는 애드센스에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메인이라는 거를 구입해서 도메인을 입혀줘야 됩니다. 점이 두 개가 아니라 점이 하나만 있는 상태로 주소를 바꿔줘야 돼요. 요거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도메인을 파는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호스팅 KR을 써왔기 때문에 호스팅 KR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호스팅 KR에 오셔서 로그인을 하시면요, 셔터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제일 위에 도메인을 입력하세요 있잖아요. 여기서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도메인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메인은 제가 몇 년 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의미가 있는 단어여야 되고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걸 좌우하진 않지만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블로그 어떤 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최근 이슈들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TV 방송들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뭐가 됐든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왜냐면 우리는 잡블로그 하잖아요. 이 주제가 있는 블로그는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 잡블로그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가능하면 짧고 정확한 단어를 갖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 경쟁이 심할 것 같은데요. SSD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장 장치 있잖아요. 돋보기 눌러보시면 ssd.net.com.co.kr 이미 사용 중입니다. 요런 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리고 여기 지금 뒤에 .io, .ai 나오는데요. 요 중에 .com을 조금 비싸더라도 이 10,000원이 좀 넘을 거예요. 매년 결제하는 건데 하더라도 다른 것보다 .com을 무조건 하시도록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해볼까요? 이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테크뉴스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테크니컬 뉴스인데 명확하지 않아 보이지만 이 정도는 압니다. 테크뉴스.net 17,300원, com 14,300원, 14,300원 합니다. 요거 괜찮겠죠? 요거를 예를 들어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테스트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제가 테스트 할 때마다 쓰지도 않는 도메인을, 공개된 도메인을 14,300원씩 내고 하는 거는 아무리 비용이 저렴해도 비합리적이죠. 그래서 저는 2,500원짜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technews.xyz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보통 불법 사이트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장바구니에 담고 장바구니에서 보기 누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필요 없습니다. 안 하시면 돼요. 100원이라고 해도. 그리고 등록하기 누르시면 이렇게, 저는 기존 정보가 있는데 정보가 안 나서 짜증날 뻔했네요. 이렇게 정보가 뜨죠. 이렇게 됐으면 정보를 넣어주신 다음에요. 다음 누르시고 결제수단 결제하기 귀찮으니까 네이버페이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도메인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도메인 처음 만드시면 소유자 정보 인증하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점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바뀌는 게 있는데요. 하면 되는 것들이어서 이메일 오셔가지고 소유자 정보 인증하기 눌러보시면 인증됩니다. 해서 소유자 정보 인증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서버를 만드시고 또 도메인 연결을 하시고 그러면 그대로 따라했는데 안 된다고 느껴지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도메인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달라가지고요. 안 되면 좀 기다리셨다가 다른 일 좀 보시고 오시면 결국엔 잘 되실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정 안 되시면 그때 또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아까 클라우드 웨이즈에서 어플리케이션에 오셔가지고요. 누르시면 여기 아까 액세스 디테일에 우리 계정 정보가 있었죠. 근데 중간에 보면 도메인 매니지먼트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여기 지금 우리 기본 도메인이 요거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add 도메인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에 방금 돈 주고 산 도메인을 붙여 넣으시고요. 세이브 체인지스 누르면 이렇게 방금 돈 주고 산 게 생겼습니다. 근데 프라이머리가 위로 돼 있잖아요. 이게 기본인데 오른쪽에 점 3개 누르시고 메이크 프라이머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로 산 도메인이 프라이머리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technews.xyz라는 거는 사실 공개되는 영문 단어잖아요. 누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럼 이것만 갖고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내 거 도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IP 주소를 등록해 줘야 됩니다. 자, 천천히 왼쪽으로 다시 오셔가지고요. 마이 서버 있습니다. 서버 누르시고 서버에 들어가시면 여기 위에 퍼블릭 IP라는 게 있어요. 요거 숫자가 뼘으로 구분해서 4단계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복사하십시오. 카피 하시고 호스팅 KR로 오셔가지고요. 위에 나이 서비스
도메인 관리, 방금 산 도메인 여기 있잖아요. 가장 최근 거 들어가셔서 네임 서버 DNS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밑에 보면 레코드 있거든요. 여기서 오른쪽에 새 레코드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이 값에다가 아까 복사한 걸 붙여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앞에 유형은 A로 해주시고 호스트 이름은 골뱅이 넣어주십니다. TTL 값은 정하기 나름인데 그냥 500 하시고요. 체크. 그리고 레코드 추가 하나 더 해주십시오. A로 해주시고 호스트 이름은 www 3개 하고 값은 똑같이 붙여 넣으시고 TTL 값도 500 체크. 이렇게 됐으면 이제 도메인 설정은 다 됐고요. 제가 영상 하나로 끝내려고 그러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셔가지고요. SSL 서티피케이트 오셔가지고요. 여기 위에 무료로 하시고요. 여기는 이메일 주소 넣으시고 밑에다가 도메인 주소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 인스톨 서티피케이션 누르시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성공했다고 뜨고요. 이제는 도메인 접속이 될 겁니다. 여기 액세스 디테일 있죠. 여기 오셔가지고 어드민 패널 눌러보시고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 해보시면 네 이제 이렇게 떴고요. 여기 위에 방금 구매한 도메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누르시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긴 클라우드 웨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한 주소가 아니라 방금 구매한 technews.xyz로 주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처음에 이렇게 보고 따라 하시느라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보시면 이 도메인도 수십 개, 워드프레스도 수십 개 돌리는 게 클라우드 웨이지 하나 가입한 것만으로도 엄청 간단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여기 워드프레스 만들기 있잖아요. 들어오셨을 때 위에 3개 있죠. 하나, 둘, 셋. 요 3개를 하나로 묶은 겁니다. 또 업데이트가 되면서 조금 모양이 달라지는 바람에 보기 어려우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갱신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요 다음 영상부터 쭉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 요 영상 있잖아요. 원프레스 테마하고 기본 플러그인 설치하는 영상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빼도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플러그인 설치 중에서 올인원 WP 마이그레이션 있잖아요. 이걸 갖고 백업하실 걸 권해드렸는데 지금 클라우드 웨이지에서 제공하는 백업과 복원해주는 기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는 정말로 아주 편하고 워낙에 잘 돼 있기 때문에 따로 플러그인은 설치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플러그인은 필요한 건 꼭 설치하셔야 되지만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게 플러그인이니까요. 필요 없다고 확실하게 생각이 되는 순간 지우시면 되고요. 기존에 먼저 만들어서 수익을 내고 계시고 발빠르게 움직이셨던 분들 역시 요거 지우셔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클라우드 웨이즈 자체에 있는 복원 프로그램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면 백업 앤 리스토어 있거든요. 여기서 전부 기존의 워드프레스 관련된 것들 백업하고 복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려고 만든 건데 새 영상을 합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영상 좀 길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세양 잡스였습니다.